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세그먼트들이 반응할 수 있는 카피들 중심으로 각 세그먼트가 반응할 수 있도록 카피 중심의 광고 소재를 먼저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했었고, 결과적으로는 빌더이신 분들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쪽 세그먼트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반응을 해주시고, 한 개 광고 소재가 거의 400명 가까이를 신청을 데려올 수 있게 해줬고, 오늘은 특별히 마케팅 잘하는 디자이너를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레드에서 MDM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자이너 자칭으로 부르고, 디자인이랑 마케팅이랑 기획을 하고 있는 김찬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자이너라는 이름이 되게 감명 깊게 다가왔어요. 마케터도 아니고 디자이너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마자이너가 되셨나요? 일단 저는 혼자 이런저런 일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 디자이너로서 연봉이 일단 너무 적었고 스스로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혼자 식품 브랜드도 해봤고, 위탁 판매라든지 다른 분들이 많이 시도하시는 그런 부업들도 작게 해보면서 디자인을 부로 사용할 때 오히려 수익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이럴 때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것들이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해야지만 어쨌든 돈을 버니까 그런 경험을 좀 많이 쌓다 보니, 어쩌다 보니까 디자인도 그냥 평균값 하고 마케팅도 평균값 하는데 두 개 그냥 합치면 뭐가 있지 하다가 디캐터 이러면 뭔가 어감이 좀 별로고, 마자이너 이러면 약간 짜쳐도 좀 좋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디캐터는 너무 영어 느낌, 마자이너 이러면 뭔가 이렇게 마장동 이런 생각 나고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름 정했던 것 같아요. 마케팅 능력과 네. 디자인 능력이 더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곱하기 된 느낌이 좀 전 들었어요. 디자이너를 원래 활동을 하시다가 그것만으로는 급여도 좀 적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마케팅을 배웠는데 이게 결합이 되니까 마케팅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을 설득하는 심리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사실 디자인까지 같이 들어가면 훨씬 더 사람을 설득하기가 쉬워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자이너로서 어떤 것들을 좀 최근에 하셨나요? 최근에는 일단 대표적인 케이스는 스레드 기준으로는 노션다운님 ASC라는 AI 솔로프리너 클럽의 웨비나 마케팅을 담당을 했었고, 조신님의 ASC 커뮤니티 웨비나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고, 조신님이 있기 전에는 노션다운님이라는 분의 웨비나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고, 총 매출이 한 3억 가까이 나오게 만들면서부터 다른 분들에게 소개가 좀 오기 시작하고, 네. 이름을 써놓은 거에 값을 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뭔가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 사실 디자인이랑 마케팅이 결합될 수밖에 없는 게 실무에서도 기획, 디자인, 마케터 포지션 나눠져 있지만 세 개 포지션이 모두 원하는 목적은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일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병원 마케팅 에이전시에 가서 랜딩부터 뭐 리드 마그넷이나 광고 소재나 이런 것들 전반적인 거, 그리고 블로그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거기에 맞는 구조들을 만들고 세팅하고 AI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작업을 했었고, 지금은 같이 협업하는 데 중에 퍼소나비라고 전문직 마케팅 에이전시가 있는데, 그쪽도 AI를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객을 얻어야 되고 그거에 맞는 톤 앤 매너나 디자인 마케팅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다 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네. 아까 노션다운님, 주씨님, 네네네. 또 저도 다 친분이 있고, 저도 노션다운님을 통해서 소개를 처음에 받았었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그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세 페이지 네네네. 되게 잘 만드시고 퍼포먼스 마케팅, 메타 광고 같은 거 잘 돌려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노션다운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되게 이분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했던 이유가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 장난 아니다. 이 사람 변태다. 집요하다. 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약간 좀 그런 변태기가 있어서 그런지 네네네.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일을 집요하게 하는 사람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미쳐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바로 연락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사실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네네. 돌고 이렇게 또 만나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전화 오셨을 때 전화번호는 없는데 저를 알고 계셔가지고 그게 좀 신기했어요. 노션다운님 소개를 많이 시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연락이 많이는 오지 않았거든요. 성과가 부족해서겠죠? 아니면 제가 적극적으로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노션다운님이랑 했던 그게 저는 되게 뿌듯했거든요. 처음으로 한 커널을 뭔가 제대로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성과를 만들어본 어떤 케이스였어서 저는 일단 여기 있는 게 좀 신기해요. 매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이런 것도 촬영도 해본 적도 없고, 네. 근데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하자고 한 것도 있고, 자동님
조신님이랑 이제 일할 것도 같이 얘기한 것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도 앞으로 같이 협업했으면 좋을 이야기들을 네네네. 나누는데 저는 그게 너무 기대가 돼요. 이 정도의 집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과가 한 번에 나오든 두 번에 나오든 그거는 모르는 거지만 네네. 결국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약간 확신이 좀 들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저의 입장이고 네네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 찬섭님의 성과나 어떤 네네. 것들을 해오신 분인지 모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그거를 몇 가지 좀 사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으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했던 그런 조신님 거와 관련된 자료를 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진행했던 ASC를 이제 모집하기 위한 웨비나 마케팅에 사용됐던 디자인들이고,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는 혼자서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뭔가 배워보거나 이러진 않아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봤던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프리마켓을 나간다든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했던 것들의 근간은 결국에는 전 카피라이팅이고, 카피라이팅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인지시키고 싶었어요. 심플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매출까지 나야 되니까 결국에는 고객들, 내가 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명확해야 글도 써지고 그 사람들에 맞는 논리 구조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신님의 AI 솔로프리너 클럽이라는 곳이 크리에이터, 빌더, 그리고 세이즈 이렇게 세 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커뮤니티거든요. 서비스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광고단에서는 이거를 그럼 어떻게 전달했을 때 결제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타겟을 데려올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일단 직장을 다니는 대기업에 있는 분들 을 타겟으로 일단 먼저 정하고, 빌더이면서 본인들의 외주 금액이 커서 지불 여력이 명확한 그런 빌더들도 타겟으로 하고 싶었고, 상품은 있지만 팔로워도 있고 본인들이 수익 구조를 어느 정도 작게라도 만들어봤지만 지속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혹은 트래픽이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ASC에서 어느 정도 솔루션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에게 적합한 카피를 쓰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고, 대기업 다니면서 자동화 판매 구조로 덕분에 퇴사했습니다, 이런 카피를 보고 대기업분들 중에서도 퇴사 욕구가 있으시거나 회사 내에서 수익화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카피를 만든다든지. 저 그러면 궁금한 게 네네. 대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약간 의도한 건데, 대기업이 상징하는 건 지불 여력이 있는 환경이라는 거잖아요. 쓸 수 있다. 네. 그래서 대기업이라는 것에 반응을 해서 저 광고 소재를 클릭했을 때 알고리즘이 이거와 유사한 대기업을 다니면서 막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노출되기를 바랬어요. CTR이나 뭐 그런 숫자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클릭률이 높은 소재를 찾는 게 아니라 매출이 잘 나는 소재를 찾는 거였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카피를 쓰는 것 같아요. 명사 하나하나도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단어 하나도 다 의미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쓰려고 노력해요. 다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건 메타가 점지를 해주시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나의 어떤 가설은 다 녹여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하고 있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세그먼트들이 반응할 수 있는 카피들 중심으로 각 세그먼트가 반응할 수 있도록 카피 중심의 광고 소재를 먼저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했었고, 결과적으로는 빌더이신 분들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쪽 세그먼트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반응을 해주시고, 한 개 광고 소재가 거의 400명 가까이를 신청을 데려올 수 있게 해줬고, 여기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본인들이 느끼는 문제들을 한 번에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서 스크롤을 계속 내리면서 조씨님이 판매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카피들을 통해서 복잡한 서비스를 천천히 계속 읽을 수 있게 평균 체류 시간을 좀 중요시 여기긴 했어요. 이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 랜딩 페이지이면서 상세 페이지죠. 이거 같은 경우에 전환율이 거의 20% 후반대까지 나왔어요. 고객 한 명을 획득하는데 2,800원, 900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되게 유효했죠. 제가 생각했던 가설이 어느 정도 맞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총 모집했던 인원 그리고 네. 매출은 어느 정도였나요? 일단은 이때 440명 정도가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셨고, 이거 이외에도 이제 조신님께서 운영하시는 뉴스레터랑 그리고 유튜브에 윤재동님 채널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셨고, 정원이 30명인데 결국에는 30명이 모두 마감이 됐죠. 그때 이제 제가 기여했던 거는 한 3분의 1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광고만을 통해서 사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전에보다는 확실히 더 나은 성과가 나왔고, 돈을 지불하실 수 있는 분들의 조건이 어떤 건지
되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됐고 다음 기수 때는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저랑 이제 일하시면서 단순한 웨비나로 커뮤니티에서 수익만 가져가시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린 그런 카피에 어떻게 반응했고 우리가 함께 합의한 그 구조 안에서 이분들이 설문을 남겨놓잖아요. 업종이 어떻게 되고 문제를 어떻게 겪고 있으시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우리한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데이터까지 가져가시잖아요. 그걸 활용하셔서 또 컨텐츠를 또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활용하셔서 본인의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실 수도 있고 데이터화까지 염두에 두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잘 작동한다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당장의 성과도 나왔고 그 결과물이 단순한 매출이 일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매출을 일으키게 된 데까지 우리 회사에 어떤 포인트가 작용을 했는지 어떤 게 안 먹혔는지 앞으로 우리 브랜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브랜딩 관점에서도 데이터가 되게 소중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는 찬섭님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 엄청나게 회사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저도 무섭죠. 제가 제대로 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생각 항상. 또 기업처럼 막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거의 혼자 하는 거죠. 혼자서 몸빵으로 이거를 하는데 보수를 받고 일들을 하시는데 결과가 너무 안 나왔어. 30명 모집해야 되는데 3명 모집됐어. 네네. 막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한 번 그런 적 있었어요. 같이 하시는 분 중에 지명님이라고 맹세호님이 있으신데 그분이랑 같이 웨비나를 하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광고비 300만 원 쓰고 전환이 0명이었어요. 아 진짜. 그냥 날라갔어요. 저희가 그걸 한 달 동안 준비했는데 그때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아예 없었죠. 끝나고 그냥 술 먹으러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술도 남기고 나왔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술맛도 없어서. 술맛도 안 나요. 안주도 쳐다보면서 뭔가 공허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고민을 하다가 딱 느꼈던 게 우리가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구나.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만큼의 가치를 전달을 못 받았구나. 무리한 세이지를 한 거였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결론까지 나왔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제 모든 기획의 방향은 가치 있게 느낄 사람한테만 하는 게 맞다. 그런 분들한테 이 서비스가 전달돼야지만 올바르게 쓰이기도 하고 마케팅을 한다기보다는 고객을 관찰하는 시간이 더 많고 AI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프롬프팅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 사람 관점으로 좀 많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찬섭님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복하다던가 뭔가 좀 뿌듯하거나 도파민이 나온다던가 하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클라이언트 분들 매출 잘 나오면 기분 좋죠. 1차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것 같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일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구조를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템플릿을 판매하면서 매출을 발생시켜보고 단순히 그냥 상세 페이지 템플릿을 팔겠다 해서 판 게 아니라 저는 설득되는 게 어떤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까 처음에 마자이너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가 붙어 있어요. 설득 구조를 만드는 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퍼널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은 없는데 해본 경험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혼자 쓰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도 그렇고 랜딩 페이지도 그렇고 카피라이팅이나 사람들이 설득이 되는 데는 어떠한 구조가 있지 않을까? 공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어 왔는데 실제로 클라이언트 분들의 매출이 나는 걸 보면서 설득이 되는 구조라는 게 있을 수 있겠다. 지금 그거를 제가 혼자 계속 만들어 나가고 근데 그걸 만드는 과정이 재밌어요. 원활하게 그게 구동이 되고 그걸 통해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원하는 고객이 전달이 되고 데이터를 보시면서 뭔가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 자료로도 쓰이고 그리고 그것도 재밌어요. 같이 실패하는 것도 재밌어요. 왜냐면 저 혼자 실패하면 무섭잖아요. 쫄리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실패해달라고. 예를 들면 자동님처럼. 그런 변태 같은 분들이 있어요. 전 오히려 좋죠. 팔 벌려서 환영하죠. 그게 결국 성공할 걸 알기 때문에 해도 좋다. 실패하자 라는 거죠. 10단계까지 있으면 9단계까지 실패해도 마지막 10단계 때 성공하면 되니까 맞아요. 그 성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집요함이 있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쫄려요. 그래서 맨날 쫄린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인프피여가지고. 네. 인풋기세요? 네, 제가 그렇구나. 신닦기가 있으니까 이건 안 자르셔도 돼요. 인풋 성향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도 엄청 내향이었어요. 완전 극 아이였는데 사회화된 이가 되어가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뭘 다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새로운 환경에 다 적응하면서 저도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인프피 중에서는 그래도 좀 센 편이지 않을까. 상처받아도 안 우는 법이라든지 이런 걸 아니까. 그럼 아까 템플릿을
판매했다고 했는데 판매했던 템플릿은 어떤 거였어요? 템플릿은 일단 제가 3년 동안 승고 크몽에서 일을 하면서 단가가 낮은 상세 페이지들을 만들었었어요. 얼마 정도짜리였어요? 처음에는 10만 원이었어요. 크몽에서 아무리 원하는 가격을 올려도 안 사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런 거를 만들어 왔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겠다. 후기를 쌓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은 갖춰야 되지 않나? 그게 돈을 받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10만 원을 받아도 어쨌든 프로니까 나는 그걸 팔아야겠다. 승고 크몽에다가 연락 오는 분들 다 하면서 상세 페이지 만드는 일을 시작했는데, 클라이언트 분들 한 300분 넘게를 만들면서 느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득 구조가 그때 좀 뭔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A랑 B가 가격이 동일한데 A는 퀄리티가 낮고 B는 퀄리티가 높다. 이러면은 가성비가 높다는 B를 선택하잖아요. 이런 걸 전 비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비교 우위? 그럼 그거는 어떤 상품을 팔 때 기존 시장에서 파는 거 대비 성능이 좋은데 동일 가격을 제공할 수 있으면 무조건 써야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약간 이런 거죠. 이런 패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상품을 제공할 때 고객이랑 먼저 미팅을 하시잖아요. 네. 미팅 하시고 나서 제안서를 준다든지 혹은 그 다음에 제안서에 맞는 기획안을 드린다든지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저도 순서도 그래서 설득 구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을 구매하는 여정에 있어서 필요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비교나 순서나 문제를 이렇게 보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찾는 사람들의 본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구조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시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묶어서 조립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크몽에서 활동할 때는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세 페이지 템플릿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과일 상세 페이지 하면 과일 소개를 디자이너 한 명이 맘대로 만들어 놓은 상세 페이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건방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고객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저 사람이 판매하려는 게 저것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이 커스텀할 수 있는 형태의 템플릿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게 그냥 내 맘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구조들에 적합한 레이아웃으로 조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게 상세 페이지 템플릿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상품을 이해시키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도와주려고 기획서를 쓰고 그 템플릿을 같이 사무실 쓰던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너는 이제 그냥 유인원이야. 포토샵을 사용할 줄 모르는 인간이야. 자 화면 보고 이제 이걸 써봐 했는데 A부터 Z까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칠판에 다 적었어요. 그 다음 그거를 VOD로 찍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주는 VOD까지 넣으니까 상품이 어쩔 수 없이 고객이 쓰기 편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템플릿 기획서 VOD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단가가 높아야 되잖아요. 네. 한 19만 원대에 판매를 했는데 네. 그걸로 매출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얼마나 나왔어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 900만 원이 나왔어요. 광고비 한 150만 원 쓰고. 그래서 이게 원하는 사람이 있네? 동시에 무서운 거예요. 이걸 누가 따라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걸 조금 더 오래 끌고 가고 싶은데 이게 난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출연하셨던 남인수님이 커피챗 요청이 오셨었어요. 만나 뵈가지고 그분이 또 제 기획서를 사셨더라고요. 홈페이지 기획서를 사셔서 그분한테 GPT스를 그분이 그때는 커스텀으로 만들고 계실 때여서 제 기획서 기반으로 고객분들이 기획을 좀 빨리 하는 거를 도와드리고 싶다 해서 GPT스를 만들어서 붙여서 딱 금액대를 좀 더 올린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따라오려면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거의 1년 반 동안은 판매가 잘 됐었고 매출이 한 1억 4천 정도가 났죠. 우와, 혼자서 그 정도로 만드셨어요? 네네네. 이야, 대단하시네요. 계속 확장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네. 과일 템플릿도 만들었었고 과일 위탁 판매 템플릿, 가구 브랜드를 위한 템플릿, 마케팅 배너 템플릿도 만들었었고 피그마 버전으로도 확장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광고 소재 템플릿도 만들었었어요. 간간히 팔리기는 하는데 수요 시장이 가장 큰 거는 결국에는 AI 상세 페이지구나. 근데 나는 엔지니어링을 못하고 프로그래밍도 못하고 그 시장이 앞으로 저기에게 먹히겠구나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저기에 먹히기 전까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역할만 하다 사라져야겠다. 이 브랜드는 그런 브랜드다. 네. 애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나오신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근데 그렇게 됐죠. 왜냐면 제 메타 계정이 정지당했으니까. 거기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광고 계정이 정지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셧다운 돼버렸죠. 그러면은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다른 그런 분들의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입시켜주는 이런 마케팅, 디자인을 같이 하는 마자이너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놔가지고 네. 막 이 일 저 일을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문가분들이나 본인이 어떤 솔루션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데 그거에 있어서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시니까. 그런 분들이 나 이런 걸 팔고 싶어요 하면은 펀딩이 적합한지 전 펀딩도 해봤거든요. 성공률 한 1500% 내봤어요. 5번 정도 연속 성공시켜봤고 식품 브랜드를 그걸로 운영을 했었고 지금 마침 또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러면 적합한 형태가 펀딩이다 하면 펀딩에
맞춰서 마케팅 전략을 세워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활동하셔야 되는지, 아니면은 적합한 크리에이터들을 어떻게 만나시면 좋을지, 광고 이외에 오가닉하게도 나한테 적합한 사람들 데려와야 되잖아요. 지금 조씨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고객분 중에 변리사님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 고객의 문의만 받고 싶다, 랜딩 페이지 만들어 드리고 광고 소재 월마다 계속 대화를 통해서 어떤 분이 문의가 왔고 어떤 분이 전환이 됐는지 계속 대화를 나눠서 더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그런 식으로도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래에는 네네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B2B 에이전시, 자동화 에이전시를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계약까지 갈 수 있는 마케팅 전반을 다 만들고 싶거든요. 한 개의 서비스를 저한테 가져오면은 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광고를 쓰든 블로그 마케팅을 하든 할 수 있는 내가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분께 잠재 고객을 확보시켜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메일 시퀀스가 필요하면 이메일도 작성을 제가 대행으로 해드리고, 거기에 맞게 제안서가 필요하다, 서비스 소개서가 필요하다, 그럼 그것도 만들어 드리고, 세일즈 이메일이 필요하다, 그것도 제가 작성을 하고 싶고,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리드 마그넷도 만들어서 테스트 같이 해보고 싶고, 그렇게 해야 비즈니스 임팩트를 내는 게 되니까 상세 페이지 하나 만들어주고 랜딩 페이지 하나 만들어주고 이러고 싶지 않거든요. 디자인 에이전시나 마케팅 에이전시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다른 분들이 저한테 안정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 이전에는 그 사람들이 잘 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게, 내 주변에 100명이 막 100억씩 벌어요, 나 덕분에.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될까? 전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게 살면 되지 않나? 근데 그거 내가 혼자 하고 싶다, 혼자 또는 되게 소수랑 하고 싶다. 왜냐면 저는 사람이 많은 데서 일을 잘 못하니까. 성격이 원래 그래가지고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도 그분들의 비즈니스 임팩트를 다 만드는 상상을 해요. 네. 일본에서 일하는데 한국에서 펀딩 터져가지고 감사하다고 문자 받고 막 이러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랑 같이 네. 일을 하면서 그런 큰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어서 다음에는 그 큰 비즈니스 임팩트 후기 좋아요. 인터뷰를 또 한번 해보시는 걸로. 마지막으로 마케팅 혹은 디자인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1인 개발자는 마케팅을 또 잘 못하시는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흔히 이제 메이커 분들은 네. 메이커는 잘하죠. 메이커로서 개발도 잘하고 맞아요. 디자인도 잘하고. 근데 정작 이것을 사람들한테 내놓고 설득해서 판매하는 역량은 마케팅을 잘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낮을 텐데, 이분들이 잘 살아남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팁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경험을 만약에 네네. 설명을 드린다면은, 내가 있는 시장이 경쟁이 치열하면은 옆에도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전 디자인을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냥 필요한 만큼 해요. 사람들한테 보기 좋은 정도의 디자인. 근데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마케팅 쪽으로 옆으로 이동하면은 저랑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갑자기 줄어들잖아요. 한 태스크가 추가되니까 경쟁자가 되게 적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기획도 하고 자동화도 하고 AI도 하니까 결국에는 혼자서 퍼널을 만들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게 본인의 차별점이 될 텐데, 지금 하는 일이 디자인만이라면은 전 디자인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기가 분명히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뭔가가 있을 거예요. 카드 뉴스를 만드는 게 재밌으면은 카드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매거진을 만들어 본다든지, 완전 내가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이라든지 그런 거를 계속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만의 키워드를 만들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해요. 경쟁을 줄일 수 있는 본인만의 그게 필요하지 않나. 한 분야만 너무 좁게 파지 말고 네네네. 차라리 이것저것 건드려서 그거를 다 결합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다. 맞아요. 전 그렇게 일단 생존해 왔어요. 저도 근데 되게 공감이 돼요. 개발을 예전에 오랫동안 하다가 네. 마케팅을 전혀 몰랐지만 생존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생존이 되고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서, 개발자건 디자이너건 마케팅은 필수인 것 같고, 맞아요. 그렇다고 또 마케팅만 잘하면은 또 그것만으로는 제품이 또 없을 수도 있어. 뭔가 여러 가지를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큰 비즈니스 임팩트 후기 영상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